판 주식도 있고 새로 산 주식도 있어요. 올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매수를 했던 게 한 3번 정도 되는데 올해 이상으로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신욱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시간을 되짚어 보니까 1월 말 정도에, 올해 1월 말 정도에 촬영을 했었고, 그때도 사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으로 거의 월간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한 10% 넘게 빠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지금에 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 1월 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와, 그때도 사실 되게 많이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보다도 한 20% 정도 더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또 보셨습니다. 어떻게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보셨고, 그래서 이번 좀 하락장에 그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판 주식도 있고 네. 새로 산 주식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팔았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손절을 했고요. 네. 네네. 그때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테라 사태 그쵸. 네, 그때 이후로 암호화폐랑 관련 있는 그 종목들이 거의 다 같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물타기를 하면서 버텨서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내가 투자 아이디어의 그러니까 그 훼손으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할 것인가였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는 훼손이 됐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외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VC들이 주로 매기고 있는 기업 가치 자체가 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랑 그 테라 사태까지 터져서 어떤 신뢰도의 훼손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신뢰도의 훼손이 어느 정도는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업사이드가 충분히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손절을 했고요. 산 주식들도 있었어요. 산 주식은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매수를 했던 게 한 3번 정도 되는데 네네. 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 1월 말쯤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코스피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미포조선 종목을 일부 추매를 했었고 5월 말에 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 이상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고 이제 더 빠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6월 말에 또 한번 제가 개인적인 매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2.5% 이상 하락한 날이 발생을 해서 그날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손절을 하면서 좀 남은 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농심을 샀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장에 이제 비중을 누린 종목이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농심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미포는 1월 말에 그 일부 매수한 이후로는 아예 이제 건드리지 않았고요. 네, 그 있는 돈으로는 삼성전자랑 농심을 이제 새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쯤이면 물려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죠. 근데 역시 물렸고요. 지금 싱글 디짓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평가 손실 구간에 있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간단한 아이디어로 접근했어요.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랑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을 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역발상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단이 좀 더 이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네.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잡으려고 보통 이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발바닥을 기다리다가 무릎에서 놓친 경험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바닥이라는 게 잘 형성이 안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무릎 밑으로 한 정강이까지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제가 평가 그 손실인 선에서는 꾸준히 더 살 각오를 하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봤어요. PBR 저점이었거든요. 예. 코로나 때랑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인가 19년에 농심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의 PBR 밸류에이션이랑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 0.68 정도까지 빠졌었고 그 2018년인가 그때는 0.64였나 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요번에 그 6월에 그 6월 하락장의 정점이었던 그날에 이제 농심이 0.68 67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농심을 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뭐 삼성전자야 뭐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뭐 반도체 기업이고 경기가 턴하면은 당연히 좋아질 뭐 그럴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개별 기업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보고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농심을 약간 PBR이 싸다 그 관점 말고 뭔가 뭐 펀더멘탈이 좋아진다 그런 관점에서 뭐 투자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아마 음식료 쪽 관련된 섹터를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저랑 비슷한 뷰를 가지고 계실 건데 일단 음식료가 특히 이제 라면 3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특히 소맥이랑 팜유가 굉장히 가격이 높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의 안 좋은 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농심을 봤더니 5월 17일에 좀 급락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 것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라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판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그 시장에서 반응이 돼서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라면 회사가 투자하기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는 게 의미 있는 재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소맥이랑 팜유를 보면 되는데, 마침 그 두 가지가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6월 말쯤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1차적인 아이디어는 그 원재료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해서 출발을 했었고, 이거를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눴어요. 단기적인 시나리오랑 그다음에 내년 이후까지 보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나눴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농심이 지금의 어떤 PBR 저점에서 회복되는 요인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회복이 1차가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6월까지를 딱 고점을 찍고 7월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원재료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3분기 실적부터는 2분기에 비해서 QOQ로는 어느 정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랐을 때 뭐 파는 정도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좀 내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올해 특히 소맥이나 이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전쟁 때문이었고 그 아마도 전쟁
인해서 소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특히 원재료 같은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좀 과도한 유동성을 일으키는 현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 YOY로 미래 작황이 과연 올해만큼 나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올해 이상으로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좀 연결짓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두 가지 섹터가 그 비료랑 농기계였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 테마주 관점에서. 뭐 네. 테마성으로 오르긴 했지만 비료랑 농기계가 오르는 저변에는 그런 이제 작황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뭐 조지스로서의 재기성 이론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그런 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려는 수요가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농업의 생산성이 내년에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1년 단위로 짓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올해가 흉년이면 올해가 흉년인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내년에 풍년으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검증됐던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찌됐든 원자재 가격이 올해보다는 더 안정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이에 라면 3사가 판가라도 올려주면 훨씬 고마운 상태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2000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때 전후로 해서도 방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네. 2014년 15년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네. 막 오르다가 그래서 막 그 라면 업체라든지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좀 올렸었고 근데 그 뒤에는 또 뭐 풍작이 발생을 하면서 또 그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확 확대되면서 이익이 급증하면서 막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또 그런 네.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왜 또 이제 농심이냐 좀 그런 네.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약간 지금 증권가에서 좀 라면 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좀 탑티어로 뽑을 수 있는 게 삼양식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농심을 고르셨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농심을 샀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라면 하면은 어찌됐든 수출 쪽으로 성장이 보이고 있는 제일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 삼양식품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역발상 관점에서 농심을 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삼양식품에 쏠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주가로 보면 훨씬 견고한 거고 농심에 비해서는 더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찌됐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심이 상대적으로 좀 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양식품처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삼양식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더 싼 농심을 살 것이냐인데 저는 이제 요즘 시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농심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남들이 다 좋아하는 네.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네. 이거는 뭐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작가님의 약간 투자 성향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취인 것 같아요. 개취.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자신과 잘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또 현대미포조선은 그럼 언제부터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2018년 1월인가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투자하신 거예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또 투자를 하셨네요. 네. 중간에 뭐 수익이 나서 어느 네. 정도 정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업의 미래를 너무 낙관해 가지고 또 성급하게 추매를 해가지고 막 물렸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미 횟수로 이제 4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은 약간 그 최근에 이제 추매를 하셨다. 최근은 아니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추매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현재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던 그 현대 미포조선의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은 매수자의 영역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2021년 10월 말이었는데 그 전까지의 PBR 밴드랑 지금의 PBR 밴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지금 단순히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조선업은 새로 매수를 하기 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창 오래 물려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팔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인데 팔지 말고 더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판단은 아무래도 내년부터 있을 환경 관련된 선박 규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수주도 계속해서 잘 받고 있고 수주를 받을 때마다 성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선업의 특성상 한번 수주를 받으면 그게 배 지어지기까지 뭐 미포 같은 이제 소형선을 만드는 경우에도 2년은 걸리고, 그렇죠.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4년까지도 걸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본격적으로 어떤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내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지금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제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비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샀던 어떤 개인적인 지표는 있었어요. 네, 그때 일단 제가 좀 조선업 같은 경우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분들이 잘 안 쓰는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 말씀하십니까? 네.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논리에서는 수주 잔고라는 게 그 수주 기업들의 그러니까 미래를 확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규 수주가 쌓여 나가고, 그 쌓여 나가면서 또 이제 그 배를 다 지어서 이제 그 매출액으로 인식시키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깎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두 가지 수치의 변화상에서 어쨌든 남아 있는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요거를 지금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PBR 관점에서는 과거 한 2, 3년 전보다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로 봤을 때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0.6이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시기랑 비슷한 지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매수를 조금 했었어요.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량이긴 하지만 매수를 더 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신 그런 뭐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 네.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유효한 네. 지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당연히 이제 수주가 올라가면 거의 걸맞게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아무리 뭐 조선업이 PBR 관점에서 현재 과거보다 높다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그만큼 훨씬 더 많으면은 네.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선업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참고하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